네,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는 종목이 있지만 삼성 SDI는 오늘도 약간 20만 원대에서 또다시 약간 지지를 하는, 아직 이탈되진 않았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을 그려 나갈 때 SDI의 앞으로의 추세에 따른 더 강력한 상승을 좀 원하셨겠지만 2차 전지 자체는 지금 이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던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간대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거래를, 또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최근 너무나 핫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또 이 단계에서 정말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까진 거의 이런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도 우리가 지금부터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제가 볼 때 뭐 최근 이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상승과 한 30-40%대 조정 구간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트적인 매매 관점으로 삼성 SDI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크게 수익을 볼 만한 자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볼까요? 대표적인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엔캠 같은 경우는 세력주죠. 뭐 반등이 났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 지금 이 흐름만 보더라도 결국 개별 섹터, 개별 종목의 뭐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는 그냥 한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게 원전 쪽이나 조선 쪽이 약간은 좀 약세를 좀 보여주어야 그다음에 순환매로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젠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어느 정도의 저점 바닥은 계속 다지면서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단기적인 파동, 그리고 또 삼성 SDI의 단기적인 조정, 이 조정 단계에서의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저점 바닥이 나왔을 때 제 주위에도 그렇고, 이런 저점 라인이 깨졌을 때 오히려 이 RSI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상승에 대한 파동 하나가 끝이 안 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임펄스 파동이라는 건 총 5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이 5파동에 대한 끝자락에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1차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4파 조정 단계, 이 4파동째 조정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최소 0.618에서 0.5 구간을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정 단계라는 건 이런 식으로 A, B, C 형태로 떨어진다. 이것도 기억하셔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 한들 그 조정 단계는 우리에게 매도 관점이 아닌 또 다른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에 대한 시그널과 또 조정 구간에 대한 타점, 또 앞으로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났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또 어떤 식의 흐름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의 SDI 같이 무거운 종목이다 하더라도 이런 실시간 대응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구독자방이 있어요. 아직 많이 못 오신 분들이거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 SDI의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갈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우리의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도 제가 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는 보여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있는데, 이 설문지 링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종목명만 남기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피드백들도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그림들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건 이런 삼성 SDI, 또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지만, 최근 이 지수에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좀 만들어낼 때, 조정이 나올 때 내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또 시장이 하락을 할 땐 우리가 과연 매매를 그냥 안 하는 게 답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또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에 삼성 SDI 주주님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 가지고 저와 함께 재밌게 이끌어 가다 보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